안녕하세요, 단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84살입니다. 아버님하고 나이 차가 9살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약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남편 없이 20년을 산 겁니다. 자, 저희 어머니 친구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거의 90%가 남편이 없어요. 이미 다 돌아가신 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거의 한 80%는 경제적으로 좀 힘듭니다. 지금 저희 부모 세대 분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의 삶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재앙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읽어드릴 겁니다. 여성분들이 노후에 선택하신 선택지 딱 두 가지죠.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천당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식 믿고 건물 줬는데 예상이 되죠?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할머니는 3년 전 남편과 사별을 하시고 월 600만 원 임대 수익이 나오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을요. 자녀 2명에게 증여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분은 이렇게 믿었대요. 자식들이 나를 끝까지 잘 모실 거라 믿었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까요? 자, 증여 후 1년 정도는요, 자녀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와서 용돈도 주며 살뜰히 챙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이 뜸해졌고 지금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김 할머니는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월세방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은 돈이 거의 없어 식비를 줄이고 있지만 만성질환 약값으로 매달 10만 원 이상이 들어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나니 이제는 찾아올 이유도 없나 봐요. 건물 증여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김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런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요가 반대되는 사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죠. 75세 여성의 선택입니다. 부산의 김모 씨는요, 10년 전 남편과 사별을 하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보셨듯이 이분도 그렇고 앞선 사례도 그렇고 공통점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아들이 찾아왔네요. 그래서 엄마 나 사업 자금 필요해요. 그 상가 팔아서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나 죽거든 가져가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했냐면요.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재산 다 주고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친구분들이. 생활비 받으려고 전화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라며 김 씨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서운해했었습니다. 대신에 이 상가로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현재 김 씨는 상가에서 약 2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자식들 얼굴 보기도 편하고 요즘은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두 분의 선택지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부산의 김모 씨를 선택하겠죠. 네, 우리가 70, 80대 이후에 여성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재앙 5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돈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난한 삶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OECD 국가 65세 이상의 노년 여성입니다. 빈곤율을 봤더니 우리나라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7.2%. 자, 여기 보시면요. 신문기사 내용인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38.1%,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2021년 37.6%로 0.5%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성이 빈곤율이 31.2, 여성이 43.2, 즉 여성이 훨씬 더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성 노인 빈곤율이 43%, 남성 노인 빈곤율이 31%, 즉 여성이 남성보다 12% 이상 더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66세에서 75세 빈곤율이 31%, 76세 이상은 52%, 80세 이상은 약 77%,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돈이 더 없다는 겁니다. 더 빈곤하게 산다는 거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80세 이상까지 살아가는데 그때 빈곤한 삶을,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돈만큼이나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바로 건강이죠. 자, 여성이 남성보다 더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성 노인의 건강, 골관절염 10.3%예요. 이게 뭐냐면 남성의 3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7.1%, 남성의 무려 10배, 만성질환 보유 약 2.2개.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여성분들이 인지장애 또 우울장애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연령 구간별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청년층이 15세에서 39세거든요. 연간 100만 원이 안 돼요. 99만 7천 원. 자, 중자년층, 노년층 65세 이상 보면 약 500만 원. 자, 85세 이상 고령층은 약 700만 원. 여기 청년층 39세 이하 청년층하고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매달 나가는 비용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료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이 뭐가 있을까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 그리고 치매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80세 이상 집중 돌봄, 그냥 돌봄이 아니라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에서 여성이 무려 65.6%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죠. 자, 여성은요, 배우자도 돌아가시고 없고 자녀도 왕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생활하는 여성 노인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생활비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자, 80이 넘어가면요, 바깥에 있는 시간보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이 넘어가면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집안의 환경입니다. 자, 주거 환경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시설 부족, 온수시설이 없는 가구 무려 25.3%, 단독 화장실 없는 가구 18.7%. 이건 그렇다 치고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난방시설이 불량한 가구 51%, 겨울철 추위 노출 가구 47%, 여름철 폭염 노출 가구 43%. 즉 나이가 들어서 환경이 쾌적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춥지 않아야 되는데 겨울에 춥게 여름에 덥게 사는 노인분들이 거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다 보면 각종 병에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주거 환경도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돈이 없으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경제활동입니다. 80이 넘은 여성 중에 일을 하신 분이 약 7명, 100명 중에 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앞에서 보셨듯이 경제적으로 충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이 정도가 되면 취업도 못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 대부분 일을 못하고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70대, 80대가 넘으면서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재앙들이죠. 거의 예외가 없을 겁니다. 5가지 다 해당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은 해당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7, 80대 여성이 겪을 수 있는 비참한 현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삶. 두 번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유병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사회적으로 고립. 이 사회적 고립이 되게 되면 우울증, 이걸 넘어서게 되면 치매로 갈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열악한 주거 환경. 마지막 5번째, 부족한 경제 활동. 네, 여기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 어떤 것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바로 돈이죠. 돈이 있으면 가난하지 않아야 되고, 돈이 있으면 건강이 안 좋을 때 치료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친구들 만나서 사회생활 하면서 여가생활 하면서 외롭지 않아도 되고,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내가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다 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국가도 자식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가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인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자식이 책임지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착하니까 날 책임져 줄 거야.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착각입니다. 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모 부양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모 부양 가치관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자, 15세 이상 인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1998년도를 볼게요. 약 25년 전입니다. 이때만 해도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이 뭐냐면 가족이죠. 가족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된다. 이 가족이라면 하면 결국 자식이죠. 즉 자식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된다. 얼마나 될까요? 1998년대는 무려 89.9%, 즉 10명 중 9명은 자식들이 내 부모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불과 25년 전만 해도. 그런데 네, 여기 보시면 2002년 불과 4년 만에 20%가 거의 줄었죠. 2008년도 또 확 줄었습니다. 40%로. 2010년, 2014년 해가 가면 갈수록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진다고 한 사람이 점점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36%, 31.7%, 30.6%. 자, 지금 2024년이야. 또 8년이 지났죠.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로 떨어졌습니다. 볼까요? 자,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주체,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 무려 100명 중에 89. 국가, 배우자,
자녀는 1, 즉 100명 중에 1명. 그래서 이제는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진다는 것은 1도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건강수명과 유병기간입니다. 자, 요 빨간색이 여성이고요. 파란색이 남성이에요. 자, 여성은 86.6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남성은 80.6세. 즉, 여자가 남성보다 6년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 세대의 전후가 그렇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할 때 나이 차가 한 4살 정도 더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남편이 4살 더 많고 여성이 6년 더 오래 살면 여성이 혼자 사는 기간,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는 기간이 최소 10년 넘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병기간,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남성이 15년인데 여성은 무려 19.4세. 더 오래 사는 만큼 병을 갖고 사는 기간이 많다는 겁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는 살지만 병을 안고 사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이 남성보다 연금 또는 퇴직금이 훨씬 적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내용이에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남성이 여성의 2배라고 합니다. 즉 여성이 100만 원 받을 때 남성은 200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성은 출산 등 경력 단절이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퇴직금도 연금도. 자, 네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연간 진료비 65세 이상 여성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약 500만 원 정도 되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 65세 이상 총 의료비 9천만 원, 남성 65세 이후 총 의료비 7천만 원. 네,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 기간도 길고 또 다양한 병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의료비를 쓴다는 겁니다. 여성이 20% 정도 더 많은 지출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입니다. 첫 번째, 경력 단절. 여성은 출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 돌봄을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녀를 키우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에 경력 단절. 그리고 짧은 근속 연수입니다. 지금 55세에서 64세 취업자 평균 근속 기간을 보면요. 남성이 18년, 여성이 10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를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피부에와 닿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안타깝지만 자식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다. 두 번째,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 세 번째, 여성이 퇴직금 그리고 연금 거의 절반 수준이다. 네 번째,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돈을 버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이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노후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자, 이 3가지 지키시면요. 내 노후를 그래도 상당 부분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죽는 날까지 중요는 안 된다. 내가 정말 돈이 많아서 때 죽어도 내 노후 준비가 문제가 없으면 줘야죠. 자식들한테. 그렇지 않다면 너무 길게 살아요. 이제 여기 평균 수명이 86세라고 되어 있지만 여성분들은 이제 90세, 100살까지 살아간다는 거죠. 그 기간은 다 돈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집이 있으면 그 집값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한테 상속으로 물려주면 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내 노후의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이걸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상속으로 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특히 서울에 좀 핵심 지역,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르는 가치가 반영이 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남은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했을 때는 뭔가 재테크를 하고만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잖아요. 좋든 안 좋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사는 집에서 국가가 약속한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국민연금을 활용하자입니다. 자, 국민연금은요. 공적 연금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적으신 분일수록 혜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임의 가입제도 또 추납입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활용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이전 영상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성의 노후는 그래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죽는 날까지 징여는 안 된다. 주택연금을 활용하자. 국민연금을 활용하자. 요것만 우리가 잘 지켜간다고 해도 여성 노후, 그 긴 노후를 어느 정도는 안정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60, 70대에는 아직은 건강하고 쓸 돈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을 10년, 20년, 30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분들이 젊었을 땐 그래도 아주 풍족하게 잘 사시다가 노년으로 갈수록 아주 힘들게 사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재앙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미리미리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좋은 길로 가는 걸 상당 부분 줄이거나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퇴 노후 준비 여성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아래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최근에요 4년 동안 노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범죄 사기가요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이, 그런 사기를 왜 당해? 라고 하지만요, 지금 20대, 30대, 40대도 60대 이상만큼이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보에 취약한 60대 이상 노인분들은 훨씬 더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들의 수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기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년 새 4배 급증한 노인 상대 사이버 사기. 지금 이게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최근 기사요. 2024년.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기 범죄의 악랄함은 상대의 가장 아픈 약점을 공략한 데 있다. 왜 노인들이 더 사기를 많이 당하냐면 이 부분입니다. 상대의 가장 아픈 약점을 공략. 60대 이상 분들이 가장 아픈 부위가 뭐죠? 돈 문제, 외로운 문제입니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살갑게 접근해서 그들의 마음의 의심을 탁 푼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거의 90%가 다 걸려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투자 사기를 당해 은퇴 자금을 날린 노인들의 사연에는 그들의 헤쳐가려 했던 힘겨운 현실이 녹아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런 투자를 했던 거죠. 병원비, 생활비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연금처럼 매달 배당금을 준다기에, 자,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혼자 살아 외로웠는데 살갑게 대해주는 게 고마워서. 자, 보신 것처럼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예요. 갖고 있는 돈 갖고 뭔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살갑게 다가가는 거죠. 아버님 하면서 이렇게 돈 벌 수 있어요. 많은 노인분들이 여기 걸려듭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이버 사기, 은퇴한 고령층 노린다.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네, 최근 기사 내용입니다. 자,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 2019년에서 2023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60대 이상 사이버 범죄 사기 피해자 수인데요. 2019년 2,796명. 자, 불과 이제 4년 만에, 그죠? 4년 만에 지금은 11,435. 거의 4배 증가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할 거라는 거죠. 지금 그걸 막지 못하면 정말 많은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꼭 막아야 됩니다.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의 주요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카테고리 나눌 수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식 리딩방 사기입니다. 자, 이게 뭐죠? 주식 투자 조언을 해준다는 그런 온라인 치팅방이죠. 자, 어떻게 사기칠까요? 확실한 주식 정보가 있다고 노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을 착착 쌓아 나가죠. 자, 그러면서 정말 더 좋은 정보인데 이건 돈을 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죠. 돈을 계속 받고 하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르신, 이번에요 어디 전자 주식이 크게 오를 거예요. 우리 채팅방에 들어오면 그 정보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세요. 네, 일단 들어가는데 돈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사기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상화폐 투자 사기입니다. 많이들 하시죠. 제 주변에도 50대 이상 되신 분들 열에 7, 8은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신문 봐도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뉴스 기사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크게 또 의심 없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자,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르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해서 가상화폐로 돈 벌어요. 한 달 만에 2배 정도 버는 건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액 투자를 권유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많은 돈을 요구하면 의심하니까 10만원, 20만원 갖고 하게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뭐냐면 이들이 가짜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진짜 홈페이지가 아니라 가짜로 만들어 놓고 이 돈을 넣으면 이 돈이 실제로 막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돈 맛을 봤잖아요. 더 큰 돈을 유입하게 합니다. 몇 천만 원, 심지어는 몇 억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홈페이지가 다 가짜예요. 이렇게 돈을 한 번에 많이 모아서 사기를 치고 날리는 거죠. 이런 사기가 정말 많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단계 투자 사기입니다. 이건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걸려드는데 친구나 지인을 소개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제 속이는 거죠. 보통 이제 상품을 팔잖아요. 자, 그래서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노인분들을 모읍니다.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고 약속을 하죠. 또 여기에 친구분들, 지인들 모셔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순진하게 자신의 가족, 친구, 지인들을 다 끌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놈들이 이 돈을 먹고 사라지는 겁니다. 한 3년 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릇 세트를 받아오신 거예요. 얼마냐고 여쭤봤더니 무려 38만 원. 제가 보기에는 3,800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워낙에 구두쇠라 뭐 그릇을 어디 가서 뭐 10,000원 이상 산다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38만 원 그 정도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노인분들 꼬드겨서 잔치도 하고 뭐 노래자랑도 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마지막에 이런 물건을 파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요 38만 원 정도만 손해를 봤지만 저희 어머니 친구분은 거의 1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다단계 투자 사기 회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계속 샀던 거죠. 잘 안 팔려도 계속 매입을 해서 이제 팔려는 생각이셨나 봐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1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자식이 알게 됐어요. 뭐 그놈들은 다 날랐고 그분의 전 재산, 통장에 들어있던 1억을 다 날리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서는요, 이런 경우 정말 많이 있어요. 이놈들이 이렇게 외로운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즐겁게 놀고 자식처럼 살갑게 한 다음에 결국 이제 물건을 파는 행위, 또 다단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주 잘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노인들 돼지 도살 수법에 무더기로 당했다. 자, 보겠습니다. 최근 기사요. 2024년. 자, 여기 어르신이 앉아 계십니다. 집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자, 이분은 사기성 APA 투자에서요 1억 3,030만 원을 다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두 잃은 후에 야산의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올해 74살 되신 할아버지입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정말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 5월 13일 인천에 위치한 한 야산, 무슨 농장 간판을 뒤로하고 10분 정도 흙길을 오르자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비닐하우스가 보였다. 이분이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신 겁니다. 74세 이모 할아버지는 투자 결제 시스템 에이페이에 1억 3,030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후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씨가 생활한다는 비닐하우스 내부에 가건물로 들어서자 곰팡이가 천장까지 쓸어버린 거주 공간과 어지러진 창고, 허리춤까지 쌓인 빈 막걸리 병이 펼쳐졌다. 전기는 들어와요. 근처에 지인 농장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분은요, 자식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노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투자 결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평생 모은 전 재산 7천만 원을 2회, 3회에 걸쳐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곧 수익률을 낮추게 되니 더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기 일당이 회유를 통해서 은행에서 6천만 원을 더 빌렸다고 합니다. 자, 그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않아 APB 웹의 출금 기능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1억 3천만 원 정도를 잃게 됩니다. 자, 이분은요, 젊은 시절 건설업, 일용직 등 꾸준히 일을 가리지 않고 일남이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6급 장애 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내와는 이제 이혼을 한 지금 혼자서 사기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유일한 자산이자 자신의 거주지였던 반지 앞방은 월세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달 받은 25만 원, 요 반지 앞방에서 받은 25만 원, 또 기초연금으로 대출이자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6천만 원 아까 빌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겐 이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숨듯이 야산으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죠. 자, 이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에이페이 및 이코인 설명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오신 분들을 보면 젊은 층이 별로 없어요. 다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져 있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얼마나 많아요. 수백 명이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데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자, 모집책들이 입출금 전용 앱을 깔아줘.
최근 노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사기의 또 다른 특징은 디지털 금융을 내세운다는 점입니다. 자, 이 사기꾼들은요, 디지털 정보에 어둡고 금융 교육도 거의 받지 않은 이런 노인들에게 신기술 운운하며 접근합니다. 특히 어떤 식으로든 코인 또는 가상 자산을 엮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투자를 결심하면 이 모집책, 이들이 입출금 기능이 있는 전용 앱을 내세우며 휴대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직접 앱을 깔고 계정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90세예요. 조모 할머니는요, 모든 코인을 통합해 관리하는 세계 최초 슈퍼 월렛,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이 출시됐다 라는 말을 믿고 4월 사기성 P코인에 전 재산 2,7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다 잃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의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걸리냐면요, 내 지인, 내 친구 또는 나와 비슷한 노인들이 권유를 할 때 여기 걸리게 됩니다. 자, 보세요. 노인을 고용해서 사기를 친다는 거죠. 왜냐면 젊은 사람이 하면 의심하니까 비슷한 나이대 노인을 고용해서 이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노인을 고용해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게 만드는 것이다. 네, 정말 무섭죠. 노인분들은 같은 노인에게 아무래도 경계심이 덜할 거예요. 실제 김 씨는 자신에게 센터장을 제안한 P코인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 이분이, 그죠? 자신이 좋게 생각하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거죠.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세뇌를 시키고, 자, 이분이 자신의 가족, 친구 무려 40명에게 소개해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 지금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어리숙한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완전히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거 정말 좋은 거다. 자기 스스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인들을, 친구를, 가족을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 친한 친구가 권유를 하니까 이분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그런가 보다 해서 친구분들도 여기에 사기에 걸려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노인들이 잘 걸려드는 것일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돈, 건강, 외로움, 이것이 범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노인들에게.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의 문제예요. 너무 외롭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다가와서 내 말을 들어주고 살갑게 대하면 넘어갑니다. 그냥.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돈 갖고는 생활이 조금 어려우니 2배 수익을 낸다, 20% 수익을 낸다, 이런 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노인분들이 걱정하는 돈, 건강, 외로움이 범죄의 핵심 키워드라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취약하다는 거. 또 최근 뉴스입니다. 어르신 외로움 파고든 떴다방. 외로움을 파고 들었다는 거죠. 자,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왜 저렇게 당하지? 고립된 어르신들은요, 아무리 똑똑하신 분들도 외로움에 1년, 2년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서 살갑게 대하면요, 진짜 눈 녹듯이 싹 의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너무 좋아서. 그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즐겁게 또 살갑게 다정하게 대하면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파고든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왜 당하냐? 첫 번째, 디지털 기술 사용의 어려움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인터넷 뱅킹 어렵죠. 또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도 어렵죠. 이메일 같은 거 사용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 참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두 번째인데 돈 문제예요. 대부분의 지금 노인분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주식에 투자하면요,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가상화폐로 한 달 만에 원금의 2배를 벌 수 있어요. 이런 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지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인분들 중에는요, 한 달 내내 다른 사람과 말을 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면 그때 상대방의 경계심이 싹 사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도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에 노인을 상대로 한 이 사기는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좀 전에 보셨듯이 전 재산을 날리게 되면 이 노인분들이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아사하는 노인분들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을 상대로 한 이런 사기는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사기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더 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건 이제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디지털 교육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요,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무료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건데, 가족분들 있잖아요. 적어도 내 부모님이 60, 70대면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거셔서 혹시 이런 일이 있진 않은지,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아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걸려들지 마시라고 부모님을 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전화를 거세요. 저도 어머니가 그때 그 38만 원짜리 그릇을 사온 뒤로 제가 딱 앉혀놓고,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어머니 눈높이 맞춰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저께 전단지를 또 받아오신 거예요. 딱 보니까 어르신들 모아놓고 잔치 벌리고 결국 또 사기치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게 뭐죠? 했더니 이거 사기꾼들이야. 이제는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녀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 말고도 내 주변에 어르신들 있으면 조금 시간을 내서 사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게끔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실용적인 예방 팁을 말씀드릴게요. 60대 이상 분들은 여기에 걸려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의심스러운 제안은 항상 거절하기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다,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100% 사기입니다. 자, 이럴 때 먼저 잠깐만요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왜 서두르냐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돈을 법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 턴만 내가 심호흡하고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빨리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자, 이거는 100% 사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 오는 것도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그냥 끊어버리세요.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바라게 되면 사기 당합니다. 공짜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 말고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죠? 국가도, 내 이웃도, 친구도 다 기브앤테이크죠. 특히 사기꾼들은 공짜로 주면서 어르신들을 사기를 치는데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기꾼들이 접근할 때 내가 좀 의심스러우면요, 전문가 또는 특히 가족에게 상담을 하십시오. 근데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잘 물어보지 않아요. 안 됩니다. 젊은 자녀가 있다면 꼭 여쭤보세요. 가족들에게 먼저 물은다. 자, 이런 투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될까? 잘 모르면 은행 직원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갖고 있는 통장, 그 은행에 찾아가서 이런 문의가 왔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자녀에게 하기가 좀 뭐하면 은행에 찾아가서 여쭤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아니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게 있어요. 무료 상담전화 1332가 있는데 여기 전화해서 내가 이런 투자 제안 받았는데 해도 괜찮아요? 여기만 전화해도 거의 99%는 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로 결정은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누군가 이거 비밀인데요, 이 비밀 정보 어르신께만 드린 겁니다. 이건 진짜 사기죠. 그죠? 이렇게 좋은 제안을 숨길 이유가 없죠. 자, 이런 거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개인정보. 어르신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주소 또는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너무 쉽게 오픈해요. 네, 안 됩니다. 주민번호, 계좌번호, 또 카드 비밀번호 절대로 남에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 요구하면요, 이거 100% 사기입니다.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메시지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이들이 뭐 핸드폰 제게 봐준다고 하면서, 뭐 깔아준다고 하면서, 또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런 정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금융교육 꼭 참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있다 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또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 또 구청, 또 노인복지관에서요, 이런 디지털 사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 또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할 때 저 재미없어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꼭 참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투자 사기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거죠.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또 내 부모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상당 부분 다 막을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60대 이상 본인들, 당사자분들요,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잘 숙지하셔서 이런 거에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중에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이런 경험이 있거나 이런 사기를 내가 어떻게 막았는지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아간다면 남이 아닌 내 가족, 아니면 내 가까운 지인,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생긴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일들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하나 볼까요? 돌보던 환자 숨지자 초상집 턴 여자 간병인, 이란 뉴스 기사입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을 찾아가 4개월간 간병한 80대 환자가 지난 8월 초 숨지자 유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장로에 있던 금목걸이 등 200만 원 상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믿음 저버린 요양보호사, 80대 노인 통장에서 3천만 원 빼돌려. 이렇게 자신을 돌보던 80대 노인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 노인의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독거노인 관리사가 후원금 횡령.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자신이 돌보는 80대 여성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요양보호사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고 합니다. 자, A씨는 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 B씨 통장에서 지난해 11월 총 5번에 걸쳐서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2년간 자신을 돌봐준 A씨를 믿고 통장 관리를 맡겼던 B씨는 지난달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남이 아닌 안타깝지만 자신의 딸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자, 뉴스 기사인데요. 모신다더니 돈 받고 사라진 딸. 87세 아빠는 주차 관리 알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둘째 딸인가 봐요. 둘째 딸이 제가 평생 모실 테니 집을 사서 함께 살아요 라고 제안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준 것 같아요. 6천만 원을 줬더니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자, 87세 이분은 분노를 토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제 찾아와서 왜 나는 재산을 안 주냐, 왜 딸만 주냐 라며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 그는 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증여한 것으로 인정돼 패소했다고 합니다. 딸에게는 재산을 잃고 아들에게는 폭행을 당하고 어르신 마음이 지옥 같으시겠어요. 그죠? 네, 지금 몇 개 기사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노인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자신의 지인들, 또 예를 들면 이제 간병인 내지는 자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사기, 또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요. 요즘 이제 실버 컬러 크라임이라고 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와 착취 범죄가 날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이 없는 외로운 노인들이 주요 타겟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씨 할머니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고령층이 타겟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재산, 아파트 2채, 상가 1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악화되면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를 알게 된 할머니의 딸, 50세네요. 어머니를 돕겠다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D씨는 처음에는 할머니의 일상생활을 돕고 병원에 동행하는 등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D씨는 할머니에게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죠. 할머니는 딸을 믿고 동의했고 D씨는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죠?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재산 이전이 완료되자 D씨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찾아와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것은 오로지 할머니의 재산을 받기 위함이겠죠. 어머니죠. 할머니가 아니라 본인한테 어머니. 얼마 후 D씨는 할머니 몰래 아파트 한 채와 상가를 팔아 수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된 할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다고 합니다. 야, 정말 화가 나네요. 읽으면서. 자, 그래서 할머니는요, 자신이 집이 아닌 낯선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들과 관련된 충격적인 통계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 급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될까요? 네, 20%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2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거죠. 자, 이분들이 금융사기 피해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23년 기준이니까 여기서 전년도는 2022년입니다. 1년 만에 사기 피해가 100명이었다고 하면 130명이 된 거죠. 이렇게 많이 늘었고 올해도 이보다 더 늘어갈 예상이라고 합니다. 자, 노인 학대 문제죠. 이 노인 학대 중 경제적 착취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 중 40%가요. 경제적 착취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의 금융 피해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혼자 사는 노인 가구 중에요. 10%, 즉 10명 중에 1명이죠. 금융피해, 사기나 착취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1000명에 1명도 아닌 10명에 1명이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왼쪽 포스터는 퍼펙트 케어라는 영화 포스터예요. 자, 이것은요, 법원에서 지정한 은퇴자들의 후견인이 합법적인 명목하에 저지르는 범죄를 그린 영화인데요. 여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영화지만 우리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범죄의 가정 어떨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범죄자들이 표적을 선정합니다. 특히 누가 될까요? 네,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재산이 많은 노인들이 타겟이 되는 거죠. 주로 재산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이 타겟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적을 선정해요. 두 번째는 후견인 자격을 획득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서 후견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노인을 격리시킵니다. 자, 이렇게 노인들을 철저하게 격리시킨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지락펴락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 결국 재산을 착취해 갑니다. 노인의 재산을, 모든 권한을 이제 후견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한다는 거죠. 노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착취해 간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거죠. 네, 사기죠. 그래서 후견인 제도는 원래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안타까운 게 남이 아닌 내 가족, 내 자식에 의한 배신이겠죠. 자, 근데 이런 사기가 남이 아닌 가족, 내 자식에 의해서 이러신다고 하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 250억 건물 오빠가 가져갔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A씨 자산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계신데 이분은 이제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지금은 아들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5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이 자산가 할아버지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본인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아들 C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25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증여를 시킵니다. 또 아버지 예금 계좌에 있던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갑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딸이 알게 됐다는 이제 사연입니다. 자, 이렇게 가족이든 주변 지인이든 사기꾼들이든 치매가 있는 노인들이 주로 타겟이 됩니다. 자, 치매에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10명에 1명꼴로 걸린다고 합니다. 내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못하게 될 때 타겟이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A씨, 네, 75세입니다. 최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B씨는 이제 45살이네요. 아버지 재산 관리를 돕겠다며 법원에 후견인을 신청을 했고 결국 A씨의 후견인이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B씨는 처음에는 성실히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A씨의 연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맡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의료비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B씨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B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결국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을 걸게 되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급기야 B씨는 아버지 A씨의 연금을 자신의 도박빚을 갚는데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곧 갚겠다라는 생각으로 소액만 사용했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을 빼돌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인지능력 저하로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B씨의 범죄는 1년이 넘게 지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일부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말썽을 일으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치매 노인 통장에서 무려 13억을 빼낸 조선족 간병인 이야기입니다. 자,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7년 동안 무려 13억을 빼돌린 간병인 이야기입니다. 신문기사 내용인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김 씨는 치매 환자 A씨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 지역의 한 실버타운에서 2007년부터 같이 거주를 하면서 A씨의 가사 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10년 이후 치매 증상이 악화되자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A씨 체크카드를 무단 취득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차례에 걸쳐서 총 13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85세 은퇴 교사의 사례입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은퇴 교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모두 국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분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고 42살 요양보호사를 맡기게 되었던 거죠. 부모님을. 자, F씨는 처음에는 매우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돌봐왔다고 합니다. 식사 준비부터 청소, 병원 동행까지 모든 일을 잘 해냈고, 자, 이런 B씨도 F씨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자식들도 없잖아요. 그럼 나를 이렇게 옆에서 살갑게 대우해주는 분들에게 내 마음을 다 뺏긴다고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딸이 되어서 끝까지 모시고 싶어요. 저를 입양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분에게 마음도 많이 갔고 또 치매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B씨는 F씨의 진심 어린 돌봄에 감동을 받아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 절차를 마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적으로 B씨의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예상이 되죠? 그러나 입양 완료 후 F씨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말하는 겁니다. 자, 그녀는 E씨를 설득해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E씨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습니다. B씨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혼란스러웠지만 치매 증상으로 인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 이 요양보호사는요, 이 B씨, 이 할아버지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고 B씨의 재산을 자신의 생활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요, 해외에서 귀국한 친딸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제 법적으로 다 넘어간 상태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65세 이상 고령인구 또 치매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왜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올해죠, 65세 이상 인구가 약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100명 중에 20명은 65세 이상의 인구예요. 이렇게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분들이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가족 해체입니다. 자,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자녀들하고 함께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자녀들이 원해도 혼자 살기를 원하고 또 같이 살고 싶어도 자녀들이 원치 않죠. 자,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 가족의 보호망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가족 해체,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재산 집중입니다. 지금 60대, 70대 분도 예전하고 달라서 재산이 많아요. 특히 부동산에 부가 많이 집중되어 있죠. 자, 그래서 범죄들이 이런 노인들이 매력적인 표적이 된다는 거죠. 나이는 많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부동산 재산은 많은, 또 금융자산도 꽤 있으시죠. 자, 이분들이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법적인 허점입니다. 좀 전에 사례에서 봤듯이 후견 제도를 악용해서 이것이 범죄에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일들은 고령화, 가족 해체, 재산 집중, 법적인 허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재산을 노리는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65세 이상 이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들을 타겟으로 한 이런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우리 사회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고령화, 1인 가구.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어르신들 계시면요,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은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뭔가 의심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